남성들은 태어나서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곳,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갔다 오는 그곳, 바로 군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 4대 의무라면서 왜 여성은 가지 않나 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게 갑자기 등장한 걸까? 그건 아니다.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 군가산점 폐지로 인해 남성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으로부터 차별성을 느끼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으며, 여성은 아이를 낳는다는 주장으로 받아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2010년대에 김모 씨가 남성만 군대에 가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합헌 6위원이 각하일로 나왔다. 이에 헌재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반대로 여성은 부적합하다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린다. 이전 판례보다 조금 더 보충이 들어간 내용으로 여성은 군사훈련을 받을 신체적 조건이 안 되지만 남성은 가능하며, 남성만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성 장교의 경우는 전투가 주된 목적이 아니기에 신체적 부담이 덜하다고 하며 헌법소원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왜 이제 와서 화제가 됐을까? 바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때문이다. 20대 남성 신체검사 기준 약 90%가 군대에 가고, 현재 출산율을 이용해 계산해보면 2030년에는 약 26만 명, 2034년 이후에는 한 해 징병 가능 인원이 18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 작년에 태어난 남아는 약 15만 명으로 이들 모두가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90%인 약 1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대로면 정부는 국방개혁으로 2022년까지 군 규모를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도 이룰 수 없다. 현재 여성징병제 국민청원이 24만 명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찬반 측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 찬성 측 입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군규모 축소로 이젠 남성들로만 군대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현대전으로 많은 것이 기계화되었다 해도 절대적인 병력의 부족은 곧 전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심사병에 의한 사건 사고는 군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수많은 관심사병은 현재 징집 인원 부족으로 발생한 90%에 육박한 징집률로 인해 부적합자의 무리한 입대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신체적 문제의 경우 굳이 전투가 아니라도 CCTV, 행정, 정보 등 여성이 복무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많고, 훈련 과정에서 생리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훈련 열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병력 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을 때 찬성은 52.8%, 반대 35.4%, 기타 10.8%로 나타났으며, 시대적으로도 여성징병제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등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여성징병제 반대 측 입장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전투에 적합하지 않으며 임신과 생리 때문에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징집으로 인한 복장 및 부대시설 등의 기본적인 투자와 유지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제도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조차 기피하는 군대 적폐 문화는 여성의 군생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아직 여성징병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군대 내 성범죄 관련해서도 지난 5년간 군대에서 파면된 장교 58%는 여성을 성폭행, 성추행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강요해 파면되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9년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대 내 성폭력 불기소율은 2014년 34%, 2015년 31%, 2016년 39%, 2017년 44%로 점차 높아지는 수치를 보이며, 처벌에도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1%인 반면에 정직, 근신, 감봉 처분은 79%라며, 군대 내 성문제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여성징병제 논의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상비군을 가진 164개국 중 징병제가 71개국이며, 이 중 여성 징병을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북한 등 총 8개국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오랫동안 중동전쟁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분쟁으로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지만, 적은 인구수로 여성도 징병을 해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해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이스라엘군은 창립 당시인 1948년 전부터 여군이 존재하였다. 이스라엘군 숫자는 많아야 17만 명이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북한, 에리트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대비 현역 인원이 많은 나라다. 그러나 전투 부대에서 복무하는 여군의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 이유는 중동 전투와 모의 전투에서 여군의 전투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았기에 대부분 후방 지원으로 보내졌으며 1980년에는 여군이 850개의 전문점 역할 중 270개 부분의 일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542건의 성폭력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해자 중 절대 다수가 여군이었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 여군 중 15.6%가 군 복무 중 성범죄를 경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아비부 코하비는 군대에서의 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처음 여성징병제도 도입 당시 반발이 심했는데 국방부 장관의 여성평등 목적으로 한 징병제를 내세우며 노동당원들과 함께 설득에 나섰고 이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징병제라고는 하나 사실상 모병제로 불려질 만큼 강제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징집 대상자가 6만 명인데 비해 필요로 하는 병력이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과 양심적 병력 거부로 면제 판정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 내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이한 제도를 시도했는데 여자 2명과 남자 4명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군내 성추행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이 제도는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인 2014년에도 이미 시험 운영하고 있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82%의 응답자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이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실질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문제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르웨이군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복무인원 중 여성 90%, 남성 83%가 군 경험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 관해서도 여러 장점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과 국가마다 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군에 대한 기반이 다져진 나라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다양한 사례들과 논쟁이 이어지면서 양질의 의견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 속에서 커져가는 젠더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성대결에 실질적 문제들이 묻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로 놓아서는 안 되며 군대 내 인권과 안보 환경 등 여러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여성 징병제를 봐야 한다고 한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논란인 만큼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날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